개찰구를 나올 때부터 이미 주위가 시끌시끌했다. 남자 대학생들이 경쟁하듯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잘 부탁합니다. XX대학교 테니스 클럽입니다. 소리를 많이 지른 탓인지 다들 목소리가 잠겨있다. 가와시마 에리코는 다행히 전단지 한 장 받지 않고 역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동행한 가라사와 유키오와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대단하네. 다른 대학에서도 권유하러 오나봐. 에리코가 말했다. 저 사람들한테는 오늘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 유키오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이런 데서 전단지 나눠주는 거에 걸려들면 안 돼. 저 사람들은 다 하발이야. 그러고서 유키오는 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도요나카시에 있는 세이카 여자대학은 학교 건물이 오래된 주택가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다. 문학부와 가정학부, 체육부밖에 없는 대학이라 평소에는 길을 오가는 학생도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당연히 여대생들 뿐이라 길거리에서 소란이 벌어지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오늘 같으면 이 동네 사람들도 대학이 옆에 있다는 걸 참 성가시게 여기겠다고 에리코는 생각했다. 세이카 여자대학과 가장 교류가 많은 에이메이 대학 등에서 자기네 클럽이나 동아리에 신선하고 매력적인 멤버를 유치하기 위해 남학생들이 대거 몰려오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선을 번뜩이며 통학로를 어슬렁거리다가 이 사람이다 싶은 신입생을 발견하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권유를 해왔다. 유령 회원이어도 괜찮아. 디프리에만 와도 좋고 회비도 필요 없어.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난무하고 있다. 에리코와 유키오는 여느 때 같으면 5분밖에 안 걸리는 길을 무려 20분이나 걸려서 겨우 학교 정문에 도착했다. 물론 남학생들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목표가 유키오 쪽이라는 사실을 에리코는 익히 알고 있다. 그 같은 일은 중학교 때 같은 반이 된 후로 익숙해져 있었다. 신입생 유치 전쟁은 정문을 들어서고 나서야 일단락됐다. 에리코와 유키오는 체육관으로 향했다. 거기서 입학식이 거행되기 때문이다. 체육관 안에는 철제 파이프 의자가 쭉 놓여있고 각 줄 맨 앞에는 학과 이름이 적힌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영문과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영문과 신입생은 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자리가 비어 있었다. 입학식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다수의 신입생이 입학식 후에 있을 동아리 소개 시간에 맞추어 들어올 것이라고 에리코는 예상했다. 입학식 내내 학장과 학부장의 인사말이 계속됐다. 그 내용이 졸음이 쏟아질 정도로 시답잖은 것뿐이라 에리코는 이를 악물고 하품을 참아야 했다. 입학식이 끝나고 체육관을 나서자 캠퍼스에는 책상이 줄줄이 놓여있고 각 클럽과 동아리 부원들이 큰 소리로 신입 부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개 중에는 남학생의 모습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아마도 세이카 여자 대학과 연합으로 활동하는 에이메이 대학 학생들인 듯하다. 어떻게 할래? 우리도 한 군데 들어볼까? 에리코가 걸어가면서 유키오가 물었다. 글쎄, 유키오가 포스터와 팻말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다. 테니스랑 스키 동아리가 많네. 에리코가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거의 절반이 테니스나 스키 동아리였다. 그것도 정식 동아리나 동호회가 아니라 단순히 테니스나 스키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인 클럽 성격의 모임이 대부분이다. 나는 저런데 안 들어갈 거야. 유키오가 딱 잘라 말했다. 왜? 까맣게 타버리면 어떡해. 아, 그야 그렇지만 너 아니?
피부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서 그 사람이 쬐 자외선의 양을 정확히 기억한대. 그래서 한번 햇볕에 탄 피부는 다시 하얘지더라도 나이가 들면 그 영향이 나타난다는 거야. 다시 말해 기미가 낀다는 거지. 햇볕에 태울 수 있는 것도 젊을 때뿐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젊을 때도 태우면 안 된다는 거야. 어머, 그래? 응, 하지만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네가 스키나 테니스를 하고 싶다면 말리진 않을게. 아니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에리코는 얼른 고개를 저었다.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친구의 눈처럼 하얀 피부를 보면서 에리코는 그 정도로 신경 써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긴 해 라고 생각했다. 둘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마치 케이크에 꼬이는 파리 마냥 남학생들이 잇따라 다가왔다. 그것도 테니스, 스키, 골프, 서핑 등 하필이면 햇볕에 타는 걸 피할 수 없는 것들 뿐이라 에리코는 웃음이 나왔다. 당연하지만 유키오는 그들의 얘기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던 유키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고양이처럼 살짝 치켜 올라간 그녀의 눈이 어느 동아리의 포스터를 향해 있었다. 에리코가 보니 그 동아리에서 갖다 놓은 책상 앞에서 신입생인 듯한 여학생 둘이 부원들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부원들은 다른 동아리들처럼 스포츠웨어를 입지 않고 여자 부원이나 에이메이 대학에서 온 듯한 남자 부원이나 모두 짙은색 윗도리를 걸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다들 다른 동아리의 학생들보다 세련되고 어른스러워 보였다. 포스터를 보니 사교 댄스부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괄호 속에 에이메이 대학 합동이라는 글자도 덧붙여져 있었다. 유키오 같은 미녀가 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것을 남학생들이 놓칠 리 없었다. 그 중 한 명이 재빨리 다가왔다. 댄스에 관심이 있나요? 얼굴 윤곽이 뚜렷하고 꽤 잘생긴 학생 하나가 또렷한 말투로 유키오에게 물었다. 조금요. 하지만 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누구나 처음에는 다 초보죠. 괜찮아요. 한 달만 지나면 다 출 수 있게 돼요. 견학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남학생은 유키오를 책상 앞으로 데리고 가더니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자 부원에게 그녀를 안내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면서 에리코에게 물었다. 그쪽은? 아니요, 전 됐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에리코에게는 그저 예의상 권유해 본 것인지 그는 이내 유키오에게 돌아갔다. 자신이 애써 낚았는데 안내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초조한 모양이었다. 실제로 다른 남학생 3명이 이미 유키오를 둘러싸고 있었다. 견학이라도 해보지 그래? 멍하니 서 있는 에리코의 귀에 대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깜짝 놀란 그녀가 고개를 돌려보니 키 큰 남학생 하나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에리코는 손을 내저었다. 왜? 키 큰 남학생이 웃으며 다시 묻는다. 그러니까 댄스 같은 건 제 체질이 아니거든요. 제가 댄스를 한다면 저희 가족이 모두 웃을 거예요. 체질은 아무 상관없어. 네 친구가 견학에 참가한다면서 그때 같이 보는 정도는 괜찮잖아. 보는 건 공짜고 견학했다고 해서 억지로 입회하라고 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래도 역시 안 되겠어요. 댄스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지는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멋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게는 무리예요. 못할 거예요. 왜일까? 키 큰 남학생은 이상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나 그 눈은 웃고 있었다. 그게 저 금방 멀미를 하거든요. 멀미? 자동차나 배를 타면요. 흔들리는 것에 약해요. 그녀의 말에 그가 눈썹을 찡그렸다. 정말 모르겠군. 멀미와 댄스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그게요. 에리코의 목소리가 한층 작아졌다. 사교 댄스는 남자가 여자 손을 잡고 빙빙 돌리는 거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보면 상복을 입은 스칼렛이 레드 버틀러랑 춤추는 장면 있죠? 그런 걸 보고만 있어도 눈이
핑핑 도는 것 같아요. 에리코로서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이었지만 상대 남학생은 도중에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댄스라면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많기는 해도 그런 이유는 처음 듣는군. 농담 아니에요. 정말 그게 걱정이라고요. 정말로? 네. 좋아, 그럼 정말 눈이 핑핑 돌고 멀미를 하는지 어떤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리고 그는 에리코의 손을 잡더니 접수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미 신청서에 이름을 적은 유키오는 3명의 남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녀는 에리코가 남학생 손에 이끌려 오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란 듯 했다. 이 학생도 견학하게 해줘. 키 큰 남학생이 말했다. 아, 시노즈카 씨? 접수를 맡은 여자 부원이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댄스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지. 그리고 그는 에리코를 향해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댄스부 견학은 오후 5시 정각에 끝났다. 그 후 에이메이 대학 남자 부원 몇 명은 자신이 점찍은 견학자들을 데리고 찻집에 간 듯하다. 실은 이 뒤풀이를 목적으로 댄스 동아리에 적을 두고 있는 부원도 꽤 있었다. 그날 밤 시노즈카 가즈나리는 오사카의 시티호텔에 있었다. 그는 창가에 놓인 소파에 앉아 대학 노트를 펼쳤다. 23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었다. 그런대로 괜찮군 하면서 가즈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작년을 웃도는 숫자다. 문제는 이 중 몇 명이 실제로 들어오느냐다. 남자애들이 예년보다 훨씬 흥분하던걸? 침대에서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구라하시 가나에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회색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어깨는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만 가슴은 담요로 가리고 있었다. 나이트 스탠드의 은은한 불빛이 이국적인 그녀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예년보다. 그랬나? 그런 느낌 안 들었어? 늘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자 가나에는 고개를 저었다. 긴 머리카락이 출렁거렸다. 오늘은 유난히 더 그랬어. 단 한 명 때문에. 단 한 명? 그 가라사와라는 여학생 들어온다지? 가라사와? 가즈나리는 명단에 적힌 이름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내려갔다. 가라사와 유키오. 영문과군. 기억 안 나? 설마. 전혀 기억에 없지는 않지만 얼굴은 생각이 안 나. 오늘은 견학하는 애들도 많았잖아. 가나에가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하기야 가즈나리는 그런 타입 별로지. 그런 타입? 요조숙녀 타입. 그런 여자 말고 살짝 불량기 있는 여자를 좋아하잖아. 나처럼.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가라사와라는 애가 그렇게 요조숙녀 타입이었나? 나가야마는 그 애가 분명히 처녀일 거라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흥분해서 난리도 아니던데. 그러고서 가나에는 재미있다는 듯 키득키득 웃었다. 한심한 녀석. 가즈나리도 피식 웃고는 룸서비스로 주문한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는 오늘 견학 온 신입생들을 떠올려 보았다. 정말로 가라사와 유키오라는 여학생은 그 모습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 예쁘게 생겼다는 인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뿐이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한두 마디 얘기를 나눴을 뿐 진득하니 관찰한 것도 아니어서 요조숙녀 타입인지 어떤지 판단할 수 없었다. 같은 학년인 나가야마가 호들갑을 떨었던 것은 기억나지만 그게 그 여자의 때문이라는 것조차 지금 알았다. 오히려 가즈나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은 가라사와 유키오의 곁다리처럼 왔던 가와시마 에리코였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차림새도 얌전해서 소박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여학생이었다. 아마도 가라사와 유키오가 견학 신청서에 이름을
적고 있을 때였을 것이다. 가라사와 에리코는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덩그러니 서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 옆으로 사람이 지나가든 누가 큰 소리를 지르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다. 마치 그렇게 기다리는 것에 아주 익숙해진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이 꽃을 피운 들풀을 연상시켰다. 길가에 피어 바람에 흔들리는 이름 따위는 아무도 모르는 조그만 꽃. 그런 꽃을 살짝 따보고 싶어지는 것과 똑같은 심리로 가즈나리는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원래는 댄스부 부장인 그가 신입생을 유치하는 일이란 좀처럼 없었다. 역시 가와시마 에리코는 독특한 여자였다. 가즈나리의 말에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다. 그 말도 표정도 지극히 신선했다. 견학하는 동안에도 그는 내내 에리코를 주시하고 있었다. 왠지 마음이 쓰였다는 표현이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그녀 쪽으로 눈길이 향하곤 하는 것이었다. 견학생 중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가장 진지했다는 게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그녀는 다른 학생들이 다 철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끝까지 혼자 서 있었다. 앉아서 보는 건 선배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견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갈 때 가즈나리는 얼른 쫓아가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감상을 묻기 위해서였다. 굉장히 좋았어요. 가슴 앞에 양손을 모은 채 에리코는 그렇게 말했다. 사교 댄스 같은 건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춤을 출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네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아. 가즈나리는 고개를 저으면서 부정했다. 그래요? 왜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교 댄스를 배우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춤을 추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받는 거야. 아, 그렇군요. 가와시마 에리코는 마치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신자처럼 감탄과 선망이 뒤섞인 시선으로 가즈나리를 올려다보았다. 대단하네요. 대단하다니 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요. 선택받은 사람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춤을 추는 사람이 선택받는 거라는 말.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에이 무슨 생각난 걸 그럴싸하게 말해본 것 뿐인데. 아니에요.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격려 삼아 열심히 해볼게요. 에리코가 야무지게 말했다. 그 말은 댄스부에 들어오기로 했다는 뜻이야? 네, 친구랑 둘이 결정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에리코는 옆에 있는 친구 유키오를 보았다. 좋아, 그럼 나도 잘 부탁해. 가즈나리는 그렇게 대답하고 에리코 옆에 서 있는 친구에게도 눈길을 주었다. 저도 잘 부탁합니다. 친구도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가만히 가즈나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가라사와 유키오의 얼굴을 정면에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얼굴이 참 반듯하게 생겼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 그는 그녀의 고양이처럼 생긴 눈에 대해 또 다른 감상을 품었다. 그리고 지금 새삼 떠올리면서 그 탓에 그녀가 단순히 요조숙녀로 보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가시가 들어있었다. 그렇다고 댄스부 부장이 자신을 무시하고 친구하고만 얘기한다고 자존심이 상한 것도 아닌 듯 했다. 그 눈에 깃들어 있는 빛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좀 더 위험한 빛이었다. 라는 것이 가즈나리의 느낌이었다. 천박함을 은닉한 빛이라고 할까? 진짜 요조숙녀라면 눈에 그런 빛을 담고 있을 리 없다.